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컬처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 문화라는 것은 한 국민이나 그 민족한테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혹은 이렇게 공유된 인식이다. 근데 그런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뭐 제도화된 법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적인 관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우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그 나라마다 국가마다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그 글로벌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현지국에서 뭔가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지국 국민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소비 패턴, 그렇죠? 국가마다 현지 국가마다의 어떤 소비 패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식주 관습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식주 관습의 차이는 결국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로 연관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제품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식주 관습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스웨덴의 가구 이제 이케아가 있죠. 이케아는 아주 튼튼하면서도 저렴한 가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케아가 스웨덴에서 이제 시작해서 북유럽을 석권하고 나서 미국을 진출해요. 근데 미국에 진출했을 초기에 그게 1985년 필라델피아에 처음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케아가 실패하게 됩니다. 즉 현지화 전략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더 덩치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케아가 판매한 그 침대 사이즈도 미국인 입장에서는 좀 작았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은 한번 가구를 사면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큼직큼직한 그런 가구를 선호하는 데 비해서 이케아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케아에서 파는 물주전자를 미국 사람들은 뭐 그냥 꽃을 꽂아놓은 정도의 화병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케아가 그 글로벌 전략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했다가 처음에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 수정하게 돼서 결국은 이케아가 미국에서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이끌고 가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의식주 습관의 차이고 하나의 문화의 차이죠. 근데 그런 문화의 차이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현지화 전략에 실패하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사 및 노무 관리 측면에서도 종업원의 가치관과 행위 차이가 경영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상사가 일본인 분인 적도 있고, 뭐 영국 사람인 적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또 부하 직원 중에도 또 홍콩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또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달라요. 심지어 물론 언어도 다르지만 그 제스처,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비언어라고 하죠. 비언어, 이런 몸짓이라든가 뭐 이런 것조차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영 활동에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개인주의 중심의, 즉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진국들, 그렇죠. 주로 서구권이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제 이런 쪽에 있는 문화와 이런 나라들과, 그다음에 가부장적 문화를 중요시 여겼던 이런 동양권의 문화는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그거에 따라서 리더십도, 사실은 경영자의 리더십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생산 능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보통신